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를 낼 때도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아닙니다. 믿어도 된다고 착각한 그 순간입니다. 너니까 하는 말이야. 그 한마디가 인생의 목줄을 내어주는 신호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속을 보인 대가는 공감이 아니라 평가였고 위로가 아니라 뒷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나를 맡기지 말라는 어른의 경고입니다. 일부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돈 이야기. 요즘 연금이 얼마 나온다더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돈 자랑도 문제고 돈 걱정도 문제입니다. 여유 있다고 말하면 빌려달라는 사람 생깁니다. 어렵다고 말하면 무시당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재정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질투의 재료가 되고 비교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수 물어보는 사람, 차 뭐 타냐고 묻는 사람, 자식이 뭐 한다고 캐묻는 사람, 전부 당신의 경제적 위치를 가늠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반드시 왜곡되어 퍼집니다. 그 집 돈 많대. 그 집 요즘 어렵대. 이 두 문장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가진 것 말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럭저럭 살아요로 충분합니다. 약점과 비밀. 당신이 아픈 곳 아십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말했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우리 집사람이 치매 기운이 좀 있어. 난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 이런 말 친한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바로 그 약점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수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의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냅니다. 그 사람 원래 정신적으로 좀 약해. 그 집 좀 복잡해. 내가 다 아는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라는 말로 당신의 비밀을 유통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그가 적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다.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재능과 성과. 우리 손주가 이번에 상 받았어. 내가 젊었을 땐 뭐든 잘했지. 요즘 그림 배우는데 선생님이 재능 있대. 이런 말 하고 싶으시죠? 기쁘니까. 자랑스러우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으로는 대단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 별거라고 생각합니다. 질투가 섞입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내 손주도 그 정도는 하는데 나도 그 나이엔 더 잘했는데.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는 더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같은 경로당 다니는 사람, 같은 동창회 모임 사람. 당신의 작은 성취도 그들에게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깎아내립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요즘은 누구나 하는 건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재능 있는 자는 적을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뛰어난 것을 숨기십시오. 잘하는 것을 조용히 하십시오. 박수 받고 싶다면 그 박수가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
그 사람 정말 이상하더라. 요즘 누구 봤는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그 집은 원래 좀 그래. 험담입니다. 우리는 이걸 대화라고 착각합니다. 친밀감을 쌓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이 어에 대해 B에게 험담하면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험담은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험담은 반드시 어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 욕하던데요. 이 한마디로 관계는 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자는 자신이 그 비난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타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좋게 말해도 나쁘게 말해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 참 좋더라도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틀어지면 당신도 곤란해집니다. 입을 다무십시오. 타인의 삶은 당신의 말거리가 아닙니다. 야망과 계획. 나 이번에 사업 좀 시작하려고. 내년에는 이거 해볼까 해. 요즘 공부해서 자격증 따려고. 계획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새로운 시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될 리가 없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괜히 시작했다니까. 반대로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운이 좋았을 뿐이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를 방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조용히 하십시오. 이루고 나서도 조용히 있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당신이 증명한 뒤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가족 이야기. 우리 아들이 요즘 힘들어해. 며느리가 좀 그래. 손주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 가족의 사생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겐 하소연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소문거리입니다. 그 집 아들이 직장 잘렸대.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한대. 그 집 손주가 문제아래. 이렇게 바뀌어 퍼집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이 피해를 봅니다. 특히 부부 문제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사람이 요즘 나한테 이래. 이 한마디가 당신 배우자의 명예를 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가족 이야기는 가족 안에 두십시오. 밖으로 새어나가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가족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2부. 왜 인간은 믿으면 안 되는가? 질투라는 본능. 나이 들면 질투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땐 앞날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자식 잘 됐고 누구는 고생하고. 이때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질투입니다. 비교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았잖아. 인간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서가면 더욱 참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다. 아이도 질투하고
노인도 질투한다. 다만 나이 들수록 숨기는 기술만 늘 뿐이다. 경로당 가보십시오. 누가 새 옷 입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샀어? 얼마야? 관심이 아닙니다. 가격 확인입니다. 비교 대상 설정입니다. 동창회 가보십시오. 누가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뭐 별거겠어 생각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샤덴프로이데,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한 개념입니다. 솔직해지십시오. 누군가 잘 나가다가 망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안 됐네 하면서도 속으론 묘한 만족감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선하고 싶어도 이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이혼했대. 그 집 사업 망했대. 그 사람 자식이 사고 쳤대. 이런 소식 들으면 사람들 표정 보십시오.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살아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위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불행도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아프면 그들은 자신의 건강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외로우면 그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만족합니다. 당신이 가난하면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안도합니다. 잔인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만족을 줄 뿐입니다. 솔직함의 위험.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이 나이에 뭘 숨겨.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해. 거짓말은 못해.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타인을 찌르는 칼입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너 살쪘다. 너 늙어 보인다. 그 옷 안 어울려. 이게 솔직함입니까? 아닙니다. 무례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의무는 없다. 특히 그 진실이 타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고 해만 끼칠 때는. 솔직함은 용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잔인함입니다. 때로는 무신경함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말을 선택할 줄 압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압니다. 솔직함을 무기로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꺼리는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비밀은 화폐다. 쇼펜하우어는 비밀을 화폐에 비유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함부로 쓰면 사라진다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화폐를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뭔가를 샀습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우월감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유통됩니다.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 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당신의 비밀은 시장에 풀립니다. 가치는 떨어지고 소문은 커집니다.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믿어도.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당신의 침묵이다. 3부. 진짜 어른의 태도. 고독과 외로움.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외로움은 뭡니까? 혼자 있는데 괴로운 겁니다. 누군가 필요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입니다. 고독은 뭡니까? 혼자 있는데 편안한 겁니다. 누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충만한 자족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가거나 멀어집니다. 자식은 자기 삶 사느라 바쁩니다.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외로움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합니다. 매달립니다. 나 혼자 두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더 멀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누구 눈치 안 봅니다. 누구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면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힘. 혼자 밥 먹어보셨습니까? 식당에서 당당하게. 혼자 영화 보러 가보셨습니까? 극장에 거리낌 없이. 혼자 여행 가보셨습니까? 어디든 두려움 없이. 못하시죠? 왜입니까? 남 눈치 때문입니다. 저 사람 혼자네 하는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당신한테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당신이 혼자 밥 먹든 말든 그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의식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우리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걸 즐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누구와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와도 괜찮습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는 시간. 혼자 책 읽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 혼자 산책하면서 바람 느끼는 시간. 이런 시간이 당신을 채웁니다. 사람들과의 시끄러운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이. 예의라는 방어막. 나이 들면 무례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늙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가식이 아닙니다. 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선을 긋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선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다가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쉽게 상처 줍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사람은 다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예의는 우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쿠션이다. 무뚝뚝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게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냥 무례함입니다.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가깝든 멀든. 그게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고슴도치의 거리.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입니다. 추위를 견디려고 서로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립니다. 아픕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붙습니다. 또 찔립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배웁니다. 적당한 거리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따뜻하면서도 아프지 않은 그 절묘한 거리를.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상대의 결점이 보입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만큼 배신감도 큽니다. 하지만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거리가 인간관계에서 유일하게 견딜 만한 위치다. 가족에게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인데 뭘 하면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힘듭니다. 친구에게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하면 금방 실증납니다. 이웃에게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친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교의 기술. 나이 들면 모임이 부담스럽습니다. 경로당, 동창회, 친목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뒷말 들을까봐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시간 죽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대화합니다. 듣기 싫은 말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괜히 갔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교는 대부분 시간 낭비다.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책을 읽는 게 낫다. 하지만 완전히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만 하십시오. 꼭 가야 할 모임만 가십시오. 가더라도 오래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을 줄이십시오. 듣기만 하십시오. 웃어주고 고개 끄덕이고 적당히 맞장구 치십시오. 자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질문 받으면 짧게 대답하십시오. 더 캐묻으면 별일 없어요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사교의 기술입니다. 최소한의 노출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집에 돌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입을 열지 말았어야 합니다. 칭찬은 의심하라. 누군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부럽습니다. 잘 사시네요. 기분 좋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뭔가 부탁하려고, 뭔가 알아내려고, 뭔가 비교하려고.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칭찬은 대부분 상대를 조종하려는 시도다. 특히 과한 칭찬은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 멋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말 뒤에는 뭔가가 따라옵니다. 부탁이든 질문이든 요구든. 칭찬에 들떠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칭찬받으면 담담하게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덧붙이지 마십시오. 사부. 침묵의 힘. 말이 적을수록 강하다. 말 많은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가볍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말 적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생각이 적다는 증거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땐 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뭘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 나이에는 다릅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증명합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저분은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됩니다. 입을 다무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말이 없으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고 묻는데 대답 안 하면 맞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저 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명료한 대답이다. 그러나 가장 오해받기 쉬운 대답이기도 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하면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침묵에 대해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경청의 착각. 경청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들어주면 사람들은 당신한테 자꾸 말합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하소연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과도하게 들어주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초대하는 것이다. 경청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겁니까? 그 사람 인생 대신 살아줄 겁니까? 적당히 들어주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랬군요 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조언하지 마십시오.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었다는 신호만 주고 끝내십시오. 당신은 상담사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의상, 사회적 통념상.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 특히 사적인 질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지내요. 네, 괜찮습니다. 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캐묻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같은 대답 반복하십시오. 그냥 지내요. 계속 물으면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안 묻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고할 의무 없습니다. 반박하지 마라. 누군가 틀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압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고쳐주고 싶습니까? 참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조언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논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틀린 말 고쳐준다고 고마워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창피함을 느낍니다. 당신을 원망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넘기십시오. 당신이 옳다는 걸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틀린 사람은 틀린 채로 살게 두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법.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예 듣지 않는 겁니다. 누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하면 저는 비밀 잘 못 지켜요 하고 거절하십시오. 듣고 나면 부담입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납니다.
실수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아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짐이다. 이미 들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잊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 5부. 품격의 완성. 화내지 않는 기술. 나이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짜증이 늘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이해합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몸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지만 화내는 순간 당신은 품격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일시적인 광기다. 화낼 일 생기면 일단 입 다무십시오. 한 템포 쉬십시오. 화내고 싶은 말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삼키십시오. 5분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럴 만한 일도 아니었네 생각됩니다. 화내봤자 손해입니다. 상대는 안 변합니다. 당신만 기분 나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 나이 들면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참으십시오. 아무도 당신 조언 원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지적입니다. 조언은 요청받지 않으면 침해다.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이런 말 할수록 멀어집니다.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보기엔 아무도 안 궁금합니다. 조언하고 싶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 들어볼래? 거절하면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과거를 말하지 마라. 내가 젊었을 땐. 이 말로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과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과거 얘기하고 싶으면 일기장에 쓰십시오.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부탁하지 않는 삶. 나이 들면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스스로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부탁하면 빚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상대도 그걸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이 말 듣고 싶습니까? 정 어쩔 수 없을 때만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오래 끌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혼자 하십시오. 느려도 서툴러도 힘들어도. 그게 자유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나이 들수록 비교가 심해집니다. 누구는 자식 잘 됐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돈 많고.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가진 것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입니다. 남들이 뭘 가졌든 당신의 삶과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작아도 부족해도 초라해도 그게 당신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눈을 돌리십시오. 남한테서 당신한테로 존경받으려 하지 마라. 나이 들면 존경받고 싶어집니다. 어르신으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은 요구할 수 없다. 오직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존경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품격 있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서 존경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어른한테 그게 뭐야? 이런 말 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존경받을 이유가 안 됩니다. 조용히 사십시오. 품위 있게 행동하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존경입니다. 마무리. 침묵하는 삶.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선택하실 때입니다. 계속 말할 겁니까? 계속 상처받을 겁니까? 계속 후회할 겁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 겁니까? 스스로를 지킬 겁니까? 평화를 선택할 겁니까? 쇼펜하우어는 생애 마지막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당신도 선택하십시오.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살 것인가? 조용한 고독 속에서 평화롭게 살 것인가? 나는 후자를 권합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비밀을 지키십시오.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줄이십시오. 물어도 짧게 대답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나 편해지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말 대신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솔직함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시끄러움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제가 당신께 전하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말보다 태도를 선택하겠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현실을 직시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